네, 딜사이트 S 다냐 선생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뉴욕 어떻게 보셨을까요? 기술주는 좀 쉬고 러셀 2000 지수가 강했습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임명 후보자로 지명이 됐다라는 소식 속에 굉장히 많은 해석들이 있던데요. 다냐 선생 어떻게 보시나요? 자, 아무래도 이제 시장을 잘 아는 재무장관을 임명했기 때문에 투자자들 쪽에서는 긍정적으로 반영됐어요. 이번에 재무장관으로 임명된 사람이 결국 이제 헤지 펀드를 설립했던 그런 설립자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제 환영하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재무장관까지도 어느 정도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는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서로 소복소복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확률이 지난번에 40% 있다가 54%로 올라오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더 큰 부분은 이제 이란과 헤즈볼라 휴전, 자, 이 부분이 이제 공식적으로 휴전될 할 것이다, 합의할 것이다.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에는 미국의 3대 지수는 상승했어요. 하지만 그제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이 엔비디아의 3분기 실적은 좋지만 4분기부터 실적 둔화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다. 이 부분이 결국에 지수의 조정의 빌미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지금 또 이제 쏙 들어갔어요. 그 빅테크 기업들의 감원과 해고, 그다음에 미국 기업들의 해고 증가, 이 부분이 이제 쏙 들어갔거든요. 아무래도 그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기대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쏙 들어갔어요. 하지만 이제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보더라도 오늘 이제 다우 같은 경우도 신고가 경신하고 있는 모습이고 나스닥도 상승폭이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지만 일단 시장의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M7뿐만 아니라 중소형주까지도 같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말씀드렸을 때는 이 해고 부분, 고용 둔화 이 부분이 결국에 지수를 쉬어가게 할 수 있는 그런 빌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아침에 이렇게 쭉 보니까 업종별로 하락했던 업종보다 상승했던 업종들이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헬스케어 쪽들이 급등나고 특히 그동안 시장에서 소외받았던 연료전지 섹터들이 급증이 나왔고 신재생에너지 역시도 또 반등이 나왔고 모처럼 자동차 섹터들 강세를 보였거든요. 여기다 이제 반도체 섹터에서는 시스템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쪽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이제 시장 상승을 견인하는 그런 모습이고 이제 연말 소비 수요에 대한 증가들이 있기 때문에 기대감 때문에 운송 물류와 소비 섹터들이 모처럼 다 강한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미디어라든가 파운드리, 반도체선 파운드리 섹터, 그 다음에 휴전 소식으로 인해서 석유 섹터라든가 철강 이런 쪽들은 여전히 약세 기조를 면치 못했고 이것은 이제 기대감이 M7에서 종목 장세까지 순환됐기 때문에 그동안 낙폭이 컸던 주식들이 반등이 굉장히 강하게 나온다라는 거죠. 퓨얼셀 에너지도 마찬가지고 솔라 엣지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제 슈퍼마이크로 같은 경우는 상장 폐지에 대한 우려감이 일단 감사인 재지정으로 인해서 벗어나면서 연일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모더나라든가 그다음에 울타 뷰티라든가 월그린 부츠들 강한 상승을 보였어요. 반대로 비트코인이 쉬어가면서 마이크로 스트래터지라든가 비츠라 에너지라든가 엔비디아, 테슬라, 로키드 마틴 이런 쪽들이 약세를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시장 역시도 오늘 움직임이 눈에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ETF 시장을 보더라도 헬스케어라든가 건설, 그다음에 자율주행 로봇 섹터로 묶였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결국에는 휴머노이드 로봇 쪽들로 오늘 매기가 들어오지 않을까. 그리고 국내 시장 또한 재생에너지 쪽들은 트럼프 피해 섹터 인식되면서 그동안 맥을 추지 못했지만 이제 오늘 반등을 기다릴 수 있겠고 2차 전지와 바이오테크, 우주 섹터, 반도체가 강세를 보였어요. 반면에 방산 항공이라든가
블록체인, 그다음에 가상화폐 쪽들이 약세를 면치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이 오늘 같은 경우도 M7 주들은 대부분 순환매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최근 들어서 약세를 보였던 인공지능 섹터들, 알파벳이라든가 그다음에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섹터들이 이제 강한 반등을 보여줬고, 그다음에 애플, 메타 이런 거 역시도 반등이 나오는 그런 상황을 보여줬거든요. 하지만 이제 엔비디아 실적 둔화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테슬라 오늘도 이제 장중 신고가를 경신하는 그런 모습 보였지만 이제 숨고르기 양상에 들어왔다라는 거죠. 테슬라를 보면 오늘 장중 2.66%까지 상승했다가 막판에 매물 증가되면서 3.96%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엔비디아 역시도 4분기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감으로 해서 낙폭이 크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봤던 부분은 이제 137달러선 추세선을 이탈한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세를 돌리지 못한다면 결국 이제 엔비디아 주도로 해서 반도체 섹터들이 쉬어가는 그러한 맥락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서 그동안 서름을 많이 받았던 퓨얼셀 에너지가 26% 급등 나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최근 화장품 섹터들도 낙폭이 컸거든요. 여기서 이제 울타 뷰티 쪽들이 강세를 보여줬다라는 것, 그리고 솔라 엣지 역시도 강한 반등이 나오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줬을 때 결국에 미국 시장 역시도 순환매가 지속되기 때문에 투자 심리는 나빠지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유동성 근간으로 해서 이제 M7에서 실적주 쪽으로 매기가 이동되면서 폭넓은 종목 장세가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또한 원자재 쪽을 보면 이제 안전자산으로 여겼던 금값이 큰 폭으로 하락해서 3% 이상 하락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고, 유가가 3%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비트코인 역시도 94,000불대로 유입됐어요. 일단 신고가 경신 후에 소폭 조정받는 것은 당연하겠죠. 시장에 전 세계 모든 이목이 비트코인을 위해서 가상화폐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추가적으로 또 신고가 행진을 동참하기 위해서는 94,570불대 지지하는 것들을 봐야 될 거고, 결국 94,000불대를 이탈한다면 결국에 다시 8만 달러 수준으로 다시 한번 밀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불이라든가 알루미늄, 니켈 가격이 상승을 보였어요. 그렇다면은 2차 전지 섹터들이 오늘 어제 마찬가지로 국내 시장은 또 관심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연가스는 그제 시점에서 장중 14%의 변동을 보여줬었죠. 그래서 여기서 4.7% 반등이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어제 상황에서 14%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장중 바닥권은 이제 확인됐다. 그리고 계절적인 성수기로 인해서 천연가스 가격은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럼 천연가스가 가격이 상승한다면 결국에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 섹터까지도 이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퓨얼셀 에너지가 움직였기 때문에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까지도 폭넓게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순환매 이어지고 있는 뉴욕 증시 M7 종목들에서 이제 실적주 중심으로 종목 장세 이어지고 있다 말씀 주셨는데요. 중국 증시는 어떻게 볼까요? 부양책에 대한 중국은 여전히 기대감과 똑같아요. 우려에서 움직입니다. 어제 네, 약세 보였던데요. 네. 어제 약세 보여도 똑같아요. 하루 네. 올라가면 하루 빠지고 이런 상태. 지금은 경기 부양에 대한 더 강한 주사 한 방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맞았던 것보다 강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실망 매물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내년 양해까지 추가 경기 부양에 대한 정책 기대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급격히 하락하는 것보다는 박스권 내에서 바닥권을 확인하는 그러한 과정이 있는데, 오늘 하락한 거 보면 뭐 상해
그 0.1%죠. 그다음에 항생 0.4% 하락한 부분이 뭐냐면 결국 이제 트럼프 2기의 재무장관 결국에 트럼프 편 사람을 모집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무역 전쟁이 더 강화될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감들이 나왔다. 이로 인해서 하락했다라고 이제 시황 전문가들이 썼는데 결국에는 실망감이에요. 뭐냐면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는데 MLF 금리를 동결시켜 버렸어요. 그러면서 5,500억 위안 유동성 공급을 축소시켰거든요. 이 부분이 결국에 12월에 있을 LPR 동결할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감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모멘텀은 지금까지 시장에 처방했던 경기 부양책이 더 강한 게 나오지 않거나 금리를 인하하지 않거나 그러면 결국에 직전 고점을 돌파할 모멘텀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을 우리가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국내 증시 어제 시원하게 올랐습니다. 특히나 조정부에서는 바이오주가 오르면서 코스닥 지수의 강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이제 어떻게 연말에 대한 시장의 랠리, 국장에서도 시작인 걸까요? 너무 성급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단계적으로 봐야 될 거고 우리는 어제 같은 경우도 2,540포인트 직전 고점 돌파하는 것들을 지켜보자. 그럼 이 돌파의 주인공은 삼성전자거든요. 삼성전자가 58,000원을 돌파했을 때는 결국에 2,540, 2,600까지 이제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데 삼성전자가 58,000원을 돌파하지 못하면 결국에 다시 한번 밀릴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삼성전자의 어제 모습을 보면 57,900원까지 갔죠. 그러면 오늘 상황에서도 삼성전자는 자사주 취득 소각 이슈와 함께 그다음에 엔비디아 퀄 테스트로 인해서 엔비디아의 HBM을 납품할 것이다. 이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58,000원 고점을 돌파한다면 결국에 코스피 지수도 2,540 돌파는 기정사실일 것이고 여기서 내친김의 직전 고점 2,600까지 일단은 박스권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긍정적으로 본다면 어제 같은 경우에 1,400원대, 1,405원대까지 갔던 원달러 환율이 이제 1,400원, 그다음에 역외 시장에서는 1,398원, 99원까지 왔어요. 그러면 원달러 환율이 결국에 1,300원 이하로 오지 않는다면 시장은 외국인들의 매물 계속 압력은 증가될 수 있고 그래서 상승 탄력은 다소 둔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디램 재고가 증가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새벽에 나온 기사는 중국이 디램 재고 쌓이는 걸 어떻게 처분하지 고민하다가 파격적으로 디램 가격을 반값 세일로 매각하겠다, 판매하겠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결국에 이 부분은 삼성전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그렇기 때문에 4분기부터 반도체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은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게 지수의 하락 압력을 키워줄 수 있는 거고 가장 큰 부분은 국내 경제 여건이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이제 빚 대출을 그동안 무제한 편하게 풀어놨다가 아차 싶으니까 대출을 막아요. 대출을 막으니까 어때요? 지금 영끌로 주택들 20, 30대들 아파트 경매 쏟아지면서 월간 최대 경매 건수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고 법인 파산이 증가되고 있고 또 이제 새롭게 소록소록 나오는 게 건설사들의 유동성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12월 산타랠리 기대할 수 있지만 국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지뢰밭을 건너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지뢰밭에서도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화 신발이죠. 지뢰 탐색할 때 그런 것들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명확하게 내놓지 않는다면 결국에 시장의 불안감은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 보면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거는 나쁘진 않지만 결국에 시장은 이런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박스권으로 볼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업종 대표들이 가는 게 제한적이면 결국에 종목 장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종목 장세이기 때문에 전체 코스피 시장 코스닥 지수 요거 상승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개인들이 선호할 수 있는 중소형주들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한번 개인 투자자들은 우리 12월 산타랠리를 기대해보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외국인이나 기관보다 강한 무기가 뭐냐면 시간이라는 거예요. 시간. 그렇기 때문에 신용 관리를 잘 하신다면 12월에는 우리는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더 키우기 위해서는 수급적으로 좀 뒷받침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수급 변화 있었습니까? 오늘 같은 경우 보면 이제 마켓머니 펀드는 월말 법인 결제 자금 때문에 월말은 자금 빠져나가요. 한 2조 700억 정도 이제 빠져나간 부분이기 때문에 월말에 자금 빠져나간 건 월초에 유입되면 문제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다음에 이제 보면 이제 수익증권 외국 미국장으로 갔던 자금들이 이제 차츰차츰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 4조 원 가까이 빠져나갔다가 이틀 동안 약 한 6천억 정도 유입되는 모습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번 달에 빠져나갔던 게 들어오면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코스닥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을 때 외국인들이 지금과는 다르게 순매수 전환하고 있는 부분은 긍정적이다 이런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기관들 역시도 코스닥 시장에 순매수 전환됐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코스닥은 낙폭 과대 맥락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어제 외국인들이 기관들이 매수하면 지수 움직였는데 외국인들은 장 마감 전까지는 대략 6,400억 이상 선물을 매수했는데 3시 이후로 선물 매도가 증가되면서 1,900억을 매도했어요.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약 4,500억 정도 순매수할 여력 되기 때문에 오늘 선물 매수한다면 4,500억 정도 순매수한다면 결국에 지수는 2,540을 돌파해서 2,600까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외국인들이 또다시 매도 전환했을 때는 2,540 매물 부담 인식하면서 조폭 조정은 줄 수 있지만 그 조정폭은 크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겁내지 말고 이슈 섹터들 우리 적극적으로 수익 추구하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자, 이제 오늘 전략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중해야 할 섹터, 과연 어떤 이슈로 말미암은 상승이 좀 기대가 될까요? 오늘 봐야 될 거는 2024년 아랍에미리트 건축 기자재 박람회가 있거든요. 네. 여기서 보면 결국에 모듈러 주택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로봇 섹터가 되고 그 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인공지능 투자를 확대하기 때문에 건축 기자재 박람회 큰 카테고리는 3개예요. 모듈러 주택, 그 다음에 로봇, 그 다음에 AI. 근데 여기다가 오늘 이스라엘과 이란, 자 휴전까지도 나왔으면 결국에 모듈러 주택에 대한 기대감 높아질 수 있죠. 그래서 이 모듈러 주택들을 우리가 잘 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정부 정책 관련해서 인공지능 지식 생산 생태 확장을 위한 국제 포럼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 이거는 인공지능이죠. 최근 들어서 솔트룩스라든가 SP소프트라든가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이런 2차 전지 쪽 인공지능이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오늘도 인공지능 쪽으로 한번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UNFPA에서 제8회 저출산 고령화 회의가 있어요. 그러면 저출산 관련주도 오늘 틈새를 보일 수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일회성이기 때문에 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집중 본다면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가 2차 전지, 제약 바이오 요거를 메인으로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재건 관련해서 모듈러 주택, 그다음에 화장품 섹터, 그다음에 인공지능 섹터 이렇게 두 쪽을 한번 집중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하드슈 종목 이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어제 시장에서 좀 급등을 했었던 이전 공략주부터 좀 점검을 해볼 텐데 SP소프트와 성광밴드가 장중에 급등을 보였습니다.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는 어제 윗꼬리를 좀 달았던데요.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요? 일단은 성공밴드 같은 경우 우리가 23,000원까지 가져가자 했는데 네. 22,800원까지 왔거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성광밴드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대왕고래 시추도 있고 그다음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천연가스와 석유 시추를 하기 위해서 이런 강관이라든가 이런 기자재 쪽 많이 나온다. 그래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강한 반등을 보였어요. 그리고 실적이 굉장히 좋은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일단 성광밴드는 저는 매도, 반등 시 매도를 보자. 우리가 목표 주가를 23,000원 맞는데 혹시 200원 때문에 못 파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일단은 반등 시 매도하고 그다음에 어제 제시했던 것처럼 성광밴드는 우리가 19,400원이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예요. 그래서 2만 원에서 19,500원 수준이면 매수하고 설사 이게 19,400원을 이탈하면 전량 매도하고 다시 한번 집중해서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이 16,300원에서 18,000원 부분에서 우리 다시 한번 집중 매수해서 목표 주가 23,000원 다시 도전해보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SP소프트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국내 라이선스 보유로 인해서 실적 호전이 기대된다. 이런 것이 있었고 그다음에 내일이죠. 2024 메타코리아 엑스포가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이슈가 있어요. 그다음에 오늘 AI 국제 포럼이 있기 때문에 어제 선반영됐죠. 일단 우리가 9,000원까지 목표가 무전도 어제 이거는 9,000원 목표가를 돌파했다 밀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매도하신 분이라면 결국에 8,100원 전후에서 다시 한번 매수기에 잡자. 8,000원 이탈한다면 다시 매도하고 손절하고 8,000원 지지한다면 다시 이번에는 목표가를 12,000원 도전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장 핫 이슈 종목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슈에서 선택하셨습니까? 오늘은 이제 바이오 쪽에서 이 부분이 나왔어요. 이제 그 블록버스터 셀트리온이 1조 원에 매출을 했다.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 쭉 나왔는데 그 다음 기사를 보니까 블록버스터 셀트리온 다음 타자는 렉나자 세노바메이트가 될 거다. 그러면 이건 뭐냐면 유한양행과 SK 바이오팜 이쪽이고 HK 이노벤까지도 기사에서는 언급했어요. 그럼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유한양행과 SK 바이오팜을 봤는데 저는 내심 SK 바이오팜을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매수는 시초가 공략하시고 손절을 좀 넉넉하게 92,000원 이탈을 보시고 목표 주가는 13만 원 도전해보자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의 핫 이슈 종목 SK 바이오팜 목표 주가는 13만 원, 손절가는 92,000원으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간의 단일가 특징적인 종목들 골라볼까요? 오늘 이제 어제 그제 한번 강하게 움직였다가 이틀 동안 조정을 준 게 농기계 대동그룹이었거든요. 네. 근데 어제 장 마감 후에 업계 최초로 농기계 커넥티브 앱 해외 출시라고 우크라이나에 진출한다고 해서 대동과 대동금속이 강세를 보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대동 같은 거 보면 이틀 동안 조정받아서 시간에 상한가를 기록했지만 결국에 전고점 돌파하는지가 굉장히 관건이고 그럼 대동이 가면 농기계 따라가겠죠. 뭐가 따라갈까요? TYM이라든가 아세아텍 이런 것들이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대동이 최근 고점을 돌파한다면 농기계 관련주라든가 재건 관련주들 같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전고점 돌파 여부 지켜보자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농기계 관련한 기업들 쭉 확인해봤고요. 오늘자 핫 이슈 종목 SK바이오팜 다시 한번 체크해드립니다. 지금까지 딘사이트S 단야 선생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